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D 공동체의 이상준 장로라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미래성장위원회를 대표해서 오늘 여러 순장님들과 그리고 공동체 리더십들께 지난 24년 저희가 오늘이 미래가족축제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그 내용들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 순장 영성수련회 자리에서 여러 순장님들 그리고 모든 캠퍼스에 있는 리더십들을 모시고 젊은 가정을 품을 수 있는 온누리 공동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4년 온누리 미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미래가족축제에서는 주요 논의사항과 그리고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온누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자타가 공유하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이런 튼튼한 교회 그리고 참 좋은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 이런 공동체 그리고 근데 이런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작년 우리 미래성장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미래성장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바로 여기에서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이신 순장님들께도 같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공동체는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하고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맡고 계신 순들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 같으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결국은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젊은 가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청년 세대, 그리고 젊은 가정이 신앙과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4년 오늘이 미래가족축제를 준비하면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4,000명 이상 많은 성도분이 참여하셨고요. 그 결과에 따른 조사 결과입니다. 성인공동체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을 때 우리 성인공동체는 젊은 부부를 잘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신 인식이 70%,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그래프 잘 수용하고 있다와 아주 잘 수용함을 합치면 70% 이상의 가정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편에 그런데 젊은 부부들이 성인 공동체에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 등이 바빠서 또는 육아나 다른 임신 등의 서로 바쁜 일 때문에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생각들은 좀 달랐습니다. 성인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냐고 청년 공동체에게 물었을 때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다른 이런 장년부의 공동체의 분위기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순예배 시 집을 꼭 오픈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부담이다. 또 관심 있는 사역, 교회 사역들이라든지 동호회 기도에 대한 안내들이 전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오히려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식에 큰 차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성인들 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감과 배려의 소통을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자신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공동체, 그리고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설문지에 주관식으로 답변을 보았을 때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른편에 같은 그런 답변들을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로 이미 성인 공동체에 있었던 어떤 리더십에 속했던 형제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지시적이고 일방적이고 공감이 없는 나눔으로 인해서 사실 공동체 내에서 마음을 터기 어렵습니다. 이런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젊은 가정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가정들이 들어가고 싶은 다양한 숭을 좀 구성해 주세요. 청년부들에 대한
성인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세요. 청년과 성인 공동체들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니 아울리치, 그 밖에 소그룹 성경공 모임들을 오픈해 주세요. 오히려 청년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이런 마인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 결과를 보면서 미래성장위원회에서는 젊은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많은 성인 공동체들도 이미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에 대한 각자의 해결책들을 나름대로 실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미래가족 축제에서 공모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청년들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참석하신 모든 순장님과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가정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인 공동체에 대한 교회의 차원의 홍보와 세대 간의 연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성인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소개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대한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이 시급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청년부 공동체와 성인 공동체의 이원화된 커리큘럼과 조직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성인 공동체가 이해하고 청년부 공동체의 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부에서는 1년의 텀이 10월 말에 변경이 됩니다. 11월이 되면은 성인 공동체를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성인 공동체에 대한 소개와 우리 공동체의 특성들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청년부의 형제자매들이 성인 공동체로 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CGC 프로그램, 즉 커넥트 제너레이션 채널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청년부 멘토님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청년부의 성인 공동체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인 공동체들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각각의 공동체들의 소식과 공동체들의 소개를 성인들한테 전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대 통합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사역, 봉사, 아울리치 기획 같은 시행들이 성인 공동체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청년부 공동체와 통합으로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 부부 성인 공동체들의 온보딩을 위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청인 공동체에서는 기혼자, 그 다음에 청년 공동체에서는 기혼자 졸업제, 청년 열한제 등 그 공동체 안에서 제도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인 공동체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유도해야 됩니다. 성인 공동체 내에서는 젊은 부부의 순, 그 다음에 다락방을 신설해서 운영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운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 D 공동체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들이 올라왔을 때 젊은 부부의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링크 다락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가정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공동체 내에서는 젊은 가정들이 공동체 행사, 예배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케어 프로그램을 갖춰야 됩니다. 강남 D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모든 모임에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모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순장교육시 순장님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당 방법들에 대한 교육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 공동체의 이전을 위해서 좀 더 성인 공동체들이 청년부의 젊은 가정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적응할 수 있도록 브릿지 순이라든지 공동체에 대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또한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청년 싱글 공동체, 그 다음에 1인 가구들에 대해서도 청년 또는 성인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 내에 신설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젊은 가족, 젊은 부부들을 공동체의 인싸로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공동체 활동을 보조하는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주류로 대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리더십, 총무와 순장을 40대 세대로 교체하고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캠핑, 밴드, 운동과 같은 동호회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너무 파격적인 것처럼도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과천의향 공동체 내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계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다루는 세미나와 교육 과정들을 공동체 내에 자체적으로 기획 실행하고 개강, 종강예배, 그리고 아울리치 등 젊은 컨셉으로 변경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기획해야 됩니다. 이촌 공동체, 강남 D 공동체 같은 공동체에서 이런 방법들을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넘어서 교회적으로 젊은 부부가 함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교회 예배와 인프라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예배, 특별히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드려지는 예배가 확대되고 젊은 부모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예배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차세대의 예배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양재와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캠퍼스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는 전 세대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세대 통합 예배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리더십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공동체 내 젊은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손자, 손주입니다. 이들이 함께 온누리에서 엑치19의 비전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성령의 부흥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이제 우리 공동체는 변화돼야 됩니다. 젊은 가정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돼야 됩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재 영화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화부에서 3세 아이들이 한 달간 암송한 말씀을 강단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우 귀엽기도 하고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그래도 마이크를 잡고 신명기에 띄워드린 쇠마의 말씀들을 끝까지 암송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감동이 느껴졌던 것들은 자녀들의 말씀과 암송을 가정 예배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던 젊은 엄마 아빠의 믿음과 신앙에 더 큰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들을 품고 세워가야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화부 아이들이 암기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쉐마의 말씀이 젊은 가정을 품고 다음 세대와 하나 되어가는 우리 성인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의 구별된 믿음의 전통으로 청년 세대와 다른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발표 중에 말씀드린 다른 공동체의 사례들은 CGN의 퐁당에서 자세한 노하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미래가족 축제를 찾아보시면 공동체 우수 사례 공유란 부분들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꼭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브대학부 35기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10월경에 진행된 온누리 미래가족축제 OFFC에서 청년들이 기대하는 미래공동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 그리고 아이디어, 또 다른 청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교회 생활은 각 세대별로 공동체 생활이 잘 이루어져 있지만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닐 뿐더러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신앙적으로 삶을 살아내고 계신 어른분들의 이야기를 만날 기회가 적었습니다. 또한 주위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신앙의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 친구들은 교회 내에서 어른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니즈를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수요 예배에서 복음은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직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대와 세대 간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세대 간의 소통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가 어려워졌고, 계속해서 우리는 달라라는 이유로 단절이 되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 그리고 윗세대에서의 좋은 신앙의 문화들이 아랫세대로 내려가기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먼저 서로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서로를 알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만나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냈던 아이디어는 함께 네모하다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다, 함께 나누다, 함께 만들어가다, 함께 즐기다라는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냈던 2가지 전제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세대들이 모두가 다른 강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모이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공동된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보다 오히려 더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디어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배우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전 세대가 모여 하나님을 배우고 함께 나눔을 하는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그들을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들을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부교실인데요. 다양한 세대가 모이는 부부교실을 제안합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아이도 없지만 갈수록 신앙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신혼부부, 이미 육아를 하고 있는 부부, 그리고 그 단계를 모두 거쳐간 부부분들이 모여서 서로 선배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말씀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다 카테고리에서는 누구나 나눌 수 있고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각자가 가진 재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강남의 이 공동체의 권사님은 단돈 3만 원으로 일주일 반찬 뚝딱 교실과 같은 재능을 나눌 수 있고, IT에 좀 더 익숙한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이나 IT 사용법에 대해서 재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만들어가다에서는 함께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시간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장점이 다른 전 세대가 모여서 하나의 사회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실무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모여 교육과 관련한 사회선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좀 더 말랑말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실무진 분들은 좀 더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좀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며 서로 효능감을 느끼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개개인도 오히려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팀을 꾸려 노방 전도를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즐기다에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즐기는 시간인데요. 전 세대가 모여 배려하고 응원하고 땀을 흘리며
진행하는 운동회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더 활기가 생기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고 어떤 문제점이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공모전에 나왔던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한 내용입니다. 세대 간의 통합이 어려운 이유로는 첫 번째로 세대별 신앙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디지털에 더욱더 익숙하고 공동체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신앙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방식과 교회 문화의 차이인데요. 좀 더 세대가 젊어질수록 좀 찬양 중심, 좀 더 자유로운 나눔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이제 성인 공동체에 가서 좀 차이점을 느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서로 많이 다른 점이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로 세대통합 예배인데요. 수요 예배가 이러한 세대통합 예배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했던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인데요. 청년층과 장년층이 모여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거나 함께 신앙서적을 읽고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소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 오프라인 융합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 연령층이 함께 아울리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세대 통합 봉사 그리고 사역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예를 들어 장년층 분들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직업에서 이렇게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혹은 청년층은 외국어 교육 혹은 IT 교육 등으로 이렇게 재능 기부를 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부 졸업제도인데요. 신혼부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장년층에 이렇게 유입될 수 있도록, 성인 공동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에서 더욱더 세대 간의 격차가 커지고 서로를 이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 안에서 세대가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언너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가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이요 철학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드는 뿌리가 되는 것이죠.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10,000명의 사역자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보내는 꿈이죠.
지금 목사님 마음에 가장 크게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왜냐, 러브 우리- 소나타지. 아, 지금 네. 러브 소나타에 비쳐 있거든요. 하나님은 북한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보란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예수 바보가 되는 길뿐입니다.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안녕하세요. 조호영 목사입니다. 매년 3월이 되면은 이렇게 오늘리교회 영성 리더십들인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순장님들을 초대해서 블레싱도 하고 또 오늘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올해의 비전 또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이렇게 영성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올해의 우리 패널의 주제는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청년부에서 다양한 이유로 뭐 결혼, 출산 뭐 이런 이유로 성인 공동체에 올라와서 잘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공동체가 도울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건 말은 쉽지만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는 좀 고충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분의 패널을 모신 이유는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을 모셨는데요. 한번 자신 소개를 좀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여기 불려온 것 같은지 그것부터 좀 소개하시면서 본인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하죠. 김승수 목사님. 네, 저는 인천 오늘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수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2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줄기차게 50 될 때까지 청년부를 하다가 이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곳이 인천 온누리교회인데 또 인천 온누리교회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엄청 떨리죠 지금. 네. 예. SBS 청년부 안지은 자매이고요. 최성민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근데 왜 나온 것 같아요? 결혼한 지 2년 8개월 됐는데 아직 청년부에 있어서 예. 네, 나와봤고 지금 부부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다락방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그 많은 청년부에 남아 계신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초대받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D 공동체의
충성 삼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여기 그 서빙고 교회에서 요셉 공동체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11년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깊은 안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좋은 하나님께서 또 좋게 이끌어주시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순장을 하게 돼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세 개를 다 거쳤군요. 청년, 안개, 성인.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우리 심장로님. 예. 네, 저는 용산 공동체 심의돈 장로입니다. 제가 지금은 대학 청년부의 여수와 청년부 멘토로 섬기고 있는데요. 여기 아마 저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 지붕 다른 가족 또 외국처럼 여기시는 그 대학 청년부에 이제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고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대학 청년부가 같은 교회지만은 여러분들 그 비자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비자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요. 또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한 그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비자가 필요한 언어가 다른 나라군요. 그곳은.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정서나 문화 또 형편이나 생각을 좀 많이 알 것 같아서 부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이기원 목사님. 네, OCC 공동체 이기원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청년들을 잘 성인 공동체 정착할 수 있을지 또 방황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교회적으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목회기획실이고 또 성인 공동체 본부, 성인 공동체 본부 사역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적으로 어떤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들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어떻게 잘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또 교회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려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고요. 기대가 됩니다. 먼저 우리 청년부의 가정사역을 지금 부부들이 좀 한 말씀 해주셨어요. 한번 영상을 보시며 그분들의 마음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조금 어색함이 좀 있었고 사실 또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교회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성인 공동체에 이제 계신데요. 마치 느낌이 엄마 아빠와 순모임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저는 부모님보다는 또래 이렇게 친구 지체들 분들과 나눔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더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좀 이곳에서 좀 이렇게 같이 교제 저희 생활에 이제 드는 고민들과 생각들, 좀 가정 상황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아직은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배 분위기가 바뀌는 거에 또 새로이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성인부를 가게 되면 구역 예배랑 이런 걸 하는데 집이 협소하다 보니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같이 함께 나눴던 분들이 같이 좀 올라가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성인 공동체는 지역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다시 또 이 시간을 세워야 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애기 엄마고 또 이제 직장까지도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너무 다시 쌓는 데까지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을 다시 내는 것도 그걸 빨리 하고 싶은데 막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싶고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른들을 봤을 때는 좀 거기에서 좀 차가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스텝백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더 돼버릴까봐, 지금 붙잡고 있는 이거에서 더 나아버릴까봐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순모임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유아부를 들어가서 유아부를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저희도 이제 그러면 어쨌든 공동체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청년부에 있을 수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아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뭐 멀지 않은 시일에 생각하고 있지만 또 아이가 성장하고 저희도 조금 더 성숙한 어른으로서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을 때, 저희가 뭐 나눔을 할 때 좀 부끄럽지 않을 때, 좀 그럴 때 제가 조금 그래도 성장했다 생각됐을 때 그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 부부들이 가진 일부분의 생각들이었는데요. 대표해서 우리 양지은 자매님 나와서 지금 저걸 보면서 많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어떤 마음이 그곳에 많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인터뷰를 보니까 이 공감도 되고 덧붙여 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성인 공동체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성인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순모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지역으로 꼭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서 물어봐야 되지, 물론 교육자님들께 물어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은 이런 홍보가 좀 덜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가 봐요. 많이 적어 왔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예, 계속하세요.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5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 이제 같이 섬기고 있는 리더십이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두 집사님들께서 얘기를 나누시는 걸 듣고 두 분이 이렇게 구석에 있었는데, 집사님께서 막내를 안 해. 혹시 그 말씀하신 분 이곳에 계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성인 공동체로 간 부부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뭐 주차 봉사나 여러 봉사를 하면서 이제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거의 듣는 쪽에 대화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골프 이야기, 집값 이야기, 부동산, 자식 자랑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어렵다. 열심히 봉사나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의 이야기인데, 아기를 키우고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하려고 성인 공동체로 갔는데, 근데 그 수는 줌으로 순모임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 투성인데 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깊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니까 얘기를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 근처 교회로 옮기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 부부의, 이제 지금 아직 청년부에 있는 부부의 얘기인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리더십으로 엄청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성인 공동체 리더십으로 너는 더 있다 와라. 여기는 이런 더 있다 와라. 더 은혜 많이 받고 와라. 그건 뭔 의미일까? 그리고 그분의 와이프,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도 이제 1:1 양육을 받을 때 1:1 양육자님께서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와, 예.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시니까 우리 그럼 좀 더 청년부에 있자.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군요. 예. 신장로님
솔직히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우리 심장로님은 멘토로 그곳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장로님으로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보고 원래는 이 청년들을 대변하겠다고 이렇게 또 청년들의 생각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뵈니까 이겸 목사님이 원래 제 컨셉이 꼰대짓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다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꼰대가 아니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꼰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쪽 사람이 아니라 접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양재은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꼰대짓을 굳이 하라면은 성인들도 니들 그렇게 편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거 알아 이래. 그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 안 하는 뭐 많은 이유가 있어요. 1대1 하면서도 보통 불평불만이 있는 거 아닌데 내가 청년들한테 전하지 않고 오직 청년들의 불평불만을 여지껏 성인들에게 많이 전해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게 이 청년부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 저희들이 정말 잘 아는 노력이 없이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모르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고 또 부정적인 소문도 많이 생기고 아까 그런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얘기한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 성인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제가 알기에는. 뭐 어떤 놈이.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언어를 삼가셔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언어가 아니고요. 접촉 언어. 그래서 저는 그런 장벽들도 그런 서로가 잘 모르는 가운데 생겼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런 분위기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아까 우리 이상준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상준 장로님 발표하셨지만은 작년부터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 당의 미래성장분과위원회라는 데서 그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라는 그런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세대 통합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도 나왔는데 대학 청년부 멘토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를 연결하는 CGC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변화, 많은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를 타고 또 그동안 갖고 있던 오해가 풀리면서 지금 청년부로 성인 공동체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중심에는 물론 이제 멘토님들이 많이 계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사실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청년들이 조금 지금 상황이 바쁘고 또 뭐 육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든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용해 주시고 좀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이 사람들의 역량이 이따만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냥 청년들이 그냥 잠깐 왔다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늙어간다 그러는데 이런 청년들이 유입이 되면은 공동체가 젊어질 뿐만 아니라 전투력도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청년들에 대한 인식, 사고를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포용 있게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론은 꼰대가 아니셨어요. 지금 청년들을 대변하시면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승수 목사님도 양쪽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청년부에서 오래 계셨지만 이제 또 성인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새롭게 나와서 또 보는 또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외부에서 청년들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주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정말 뭐 한 몇백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커플들을 봤었고, 그래서 그 커플들이 결혼했을 때 어떤 마음을 먹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성인 공동체 가고 싶고, 신앙생활 잘 하고 싶고,
정말 주님의 교회에 잘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그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인터뷰처럼 우리 자매님처럼 두려운 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가야 되는데 근데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커플들을 만나보면은 성인공동체 지금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다가 말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가면 무슨 분위기인지를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떠나기가 너무 잘 어려워. 모르니까 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교회적으로 조금 해줄 수 있는 노력은 아까 계속 발표에도 나왔고 우리 자매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 특별히 결혼한 커플 혹시 결혼을 할 커플들에게 이 성인 공동체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행사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고 또 성인 순모임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려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인들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환대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청년부를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부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인 공동체에서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마치 전도 집회를 하듯이 마치 새가족 만남 잔치를 하듯이 커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진짜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성인 공동체 우리 인천 캠퍼스 갔지만 제가 성인 공동체 순모임에 가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청년부에선 경험할 수가 없는 정말 그 가족끼리 함께 모이는 그 따뜻함은 정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년부에 잘 알려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예. 제가 하나 더 말해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 인천 캠퍼스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좀 잘 정착하게 되는 걸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젊은 부부가 순에 들어갈 때 이렇게 그냥 그 커플 하나만 딱 들어갔을 경우에 그때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애가 있는데 애를 누가 봐야 되면 부부 중에 한 명밖에 못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순회 편성될 때는 항상 같이 조금 그룹을 지어서 편성이 되고 혹은 좀 더 좋은 거는 또래를 같이 순 편성을 해주는데 그 또래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녀의 또래를 맞춰서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녀의 또래가 맞춰져.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주 어린 자녀들, 유아, 유치 이런 자녀들을 둔 커플 같은 경우 그런 커플을 이렇게 묶어주는 저희 교회 그런 커플이 그런 순이 있었는데 순모임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키즈 카페를 빌려서 아이들은 거기서 놀고 어른들은 육아에서 벗어나서 순모임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순모임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막 아이들도 순모임 가고 싶어하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거예요. 뭔지 알겠네요. 예. 또 이런 순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 연령대의 젊은 부부들 있죠. 이런 부부들도 같이 묶어줬을 때 좀 모델이 되는 순이 또 있었는데요. 그 어른들 중에 한두 분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막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른들은 또 순 모임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서로 또 아이들 순모임, 어른 순모임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또 순모임 다 가고 싶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공동체에 좀 정착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섬기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잘 세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좀 상황은 오늘 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어 왔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것이 25년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뭔가 우리 성인 공동체가 또 우리 청년부가 이것을 위한 이렇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아무것도 없어도
요셉 공동체에서 올라와 안개로 헤매다가 성인 공동체에 정착하신 우리 김 집사님,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죠. 저도 사실 양지은 자매님처럼 성인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면 다 일 시킬 것 같고 설거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잘 못 올라가고 이제 안개로 계속 있다가 송파 공동체하고 강남D 공동체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때 청년부 사역으로 이제 리더십으로 섬기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지쳐 있었고 또 육아로 되게 많이 지쳐 있었는데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순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첫째가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순장님한테 이제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순장님께서 응급실로 달려오셨어요. 어디냐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처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더라고요. 청년부에서 어떻게 보면 순모임은 좀 피상적이고 좀 불완전한 그런 모임일 수가 있는데 성인부에서 순장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치 이제 영적인 가족이 돼가지고 돌봄받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순장님께서 오지피 하자고 하면 오지피 하고 아울리치 가자고 하면 아울리치 가고 또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꿈이 있어서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아울리치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러브소나타 아울리치 갔는데 저희 아이들도 큰 은혜 받고 집에서 그 러브소나타 했던 찬양 흥얼거리고 그런 귀한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순장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순장님 덕분이랍니다. 아니 보니까 뭐 가면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기원 목사님 그렇게 막내들을 일시켜요? 공동체에서? 네, 가짜 뉴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년 된 저희의 모든 역사를 이제 자료로 쭉 이제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공동체와 다양한 순들이 또 이제 젊은 세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오래전부터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오자마자 뭐 일을 시킨다, 이 짬밥이 돼야 일을 할 수 있지,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선입관과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청년부 아까 이제 이수연 자매님이 발표하고 양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생각이 이제 우리 순장님한테 첫 번째 들 수 있냐면 야, 요구사항이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를 저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젊은 세대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가 앞으로 이렇게 교회가 40년이 됐고 앞으로 40년이 될 때 우리 순장님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과거에는 40대가 순장이었다면 지금은 40, 50대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50대, 60대가 평균 연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젊은 순장님이 저희가 양육되어지고 젊은 순장님들이 공동체에 유입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점점 노쇠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순장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순장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젊은 세대를 품어 안고 잘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예. 교회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순장님들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좀 젊은 세대를 맞이하고 이런 분위기,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각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잘하고 계시는 공동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두 분의 공동체 리더십들이 어떻게 젊은 부부들을 잘 공동체 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좀 나눔을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멘토로 9년간 섬겼습니다. 이 청년들이 청년부에서는 임원도 하고 순장도 하고 열심히 공동체에서 교제도 하던 친구들인데 성인 공동체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것들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순이라고 불리던 순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여호수아에서 같이 부부들끼리 만났던 그런 모임이 있었던 순입니다. 근데 이 순이 전부 다들 성인 공동체에 적응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성인 공동체 순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마침 제가 다락방으로 있던 그 다락방에 한 순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새롭게 젊은 순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기들끼리 워낙에 모임을 하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 모임이 잘 정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아마 잠정적으로 성인 공동체에 정착하기 위한 중간 단계일 것 같고, 이제 한 3년, 4년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떠나게 되고, 또 마침 공동체에 새로 전입하는 젊은 부부가 있어서 이순에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점점 공동체가 잘 섞여서 정착을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멘토로 섬기고 있는 청년 공동체에 가깝게 지내던 청년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성인 공동체로 가려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청년 부부들이 주로 있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면서 대면 예배로 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요청사항이 있는데 가능하면 새 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승인을 얻어서 작년 초에 그 순을 만들고 1년 동안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년 세 부부, 또 순장님을 새로 세웠어요. 저보다 좀 젊은 분을. 그리고 제가 멘토 개념으로 들어가서 5가정이 순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 수는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3년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나서 이제 일반 순으로 재배치하려고, 그래야 이 청년들도 공동체의 유익을 알고 또 공동체도 건강하게 다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들도 청년부의 멘토로 오래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라 자연스럽게 청년들, 젊은 부부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 편집이 되었지만 저 두 번째 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부부가 성인 공동체에 올라와서 이렇게 따로 순을 만들고 하는 것은 마치 모판과 같다. 근데 모판은 논에 심겨져야 함께 다 건강하게, 모판도 그리고 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큰 공감이 됐어요. 우리 심장로님도 멘토로서 젊은 부부들한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여기 패널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잠깐 있는데요. 그냥 결국 우리 청년들은 성인 공동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여기 계신 분들 하기 나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청년부 출신인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순장이 잘해주니까 그 다음에 그냥 노예처럼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한 반면에 단순합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늦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네, 큐티 하려고, 1대1 하려고 그러는데, 잠수 탔네, 이런 얘기들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플 때 쫓아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은, 그냥 완전, 쉽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같은 거 순간 다 하고,
그리고 우리 김순수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아주 좋아하고 제가 많이 한 8년 동안 본부장으로 계실 때 모시던 목사님인데 지금 성인 공동체로 간 지 한 2년 만에 이제 아주 열렬한 그 청년 분자가 이렇게 변절이 돼가지고 변절. 뭐 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다 뭐 이런 소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저분들 말씀도 참 좋은 말씀드리고요. 저도 멘토로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청년부 또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인 공동체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온누리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신앙이 굉장히 남다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가 그냥 성인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런 단순한 징검다리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또 우리 좋은 교관들이 계세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또 신앙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적 리더를 키워내는 그런 사관학교 같은 곳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요원들이 우리 생도들이 정말 과정을 다 맞추면 그런 어떤 부대로 전출되는 거, 뭐 배치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좀 꺼려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자동적으로 성인 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 공동체 입장에서도 지금 공동체가 많이 늙어간다 그러는데도 청년들이 오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면서 이제 딴지 거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대들도 이런 정말 엘리트 군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또 전투력도 보강이 되고 또 전투력이 강화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늙은 사병들 그리고 예비군들 이런 거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들어가서 정말 요직에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갔을 때 아직 아까 이제 우리 이견 목사님 짬밥 얘기하셨는데 얘들 짬밥 장난 아닙니다. 배울 거 다 배우고요. 할 거 다 해본 친구들입니다. 순장 했고요. 다락방장 했고요. 거기 아울렛 팀장, 무슨 기획팀장, 뭐 다 해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그냥 꼬다난 보리자루 모양 그런 전력 손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왔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의 역량에 맞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시면 이 사람들이 성인 공동체에 왔을 때 정말 쉽게 녹아들고 정착하는데 연착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그 청년들이 정말 전투 요원으로 여러분들이 차출하셔가지고 요소에 배치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정말 아까 보셨죠? 너무 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배치하면 이제 좋을까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기획팀장도 할 수 있고 뭐 선교팀장, 찬양팀장, 아울렛 팀장 정말 다양한 곳에서 좀 활약할 수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예. 뭐 다른 훈련 단지 이 사람들이 우리 안수 집사나 뭐 이런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직분이 없기 때문에 제한은 있죠. 제한은 있는데 여기서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부에서 받은 그런 학점들 이런 것 중에 성인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학점도 좀 호환해서 해주시면은 성인 공동체로 왔을 때 바로 한 1년이고 2년 안에 잘 훈련 받아서 바로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거의 뭐 총무도 할 수 있고요. 총무하면 너무 잘합니다. 여기 60대 총무도 계시죠? 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 분들도 많아요. 네. 이것도 뭐 꼰대 노릇이라면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젊은, 잘 훈련된 이런 청년들이 우리 성인 공동체에 합류됐을 때 여러분들이 더 힘을 주시고 또 역할을 부여해 주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잘 녹아들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처음 어색해서 이렇게 못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니네 요즘 군대도 동반 입대하는데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친한 친구들 몇 명이 동반 입대했을 때 그 어느 공동체로 왔을 때 그 친구들에게 그냥 한 순을 맡기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분순을 하거나 순 개편을 할 때 또 자연스럽게 우리 그 공동체 안에 녹아 들어가면은 우리 공동체가 균형도 잡히고 아주 건강한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반 입대, 사실 저희 패널 먼저 만났을 때는 동반 귀순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뭔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이렇게 오셔서 잘 그 청년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청년부를 향하여서 새가족 초청잔치도 가서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고 푸른누리하고 이제 서초D 그리고 강남D 이 세 공동체가 제가 기억하기로 23년도 11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젊은 부부 초청 집회를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성인 공동체에 올라오시기 원하는 신혼부부 아니면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 대상으로 이제 참석을 받아가지고 한 테이블에 한 3가정, 4가정 정도를 배치를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식사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청년들께서 성인부로 올라오고 싶으셔도 성인 공동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직장에서도 좀 많이 느끼는 점이기도 한데요. MZ세대 분들은 원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 실제 경우였는데요. 우리 아이와 함께 유아세대 교육을 같이 받은 세 가정이 주일 오후에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 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 확실하네요. 예, 확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요구사항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저희 공동체에 대해서 다락방별로 질문들을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냥 교회에서 순회 배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마치 이게 자동차 이렇게 굴러가면 뒷바퀴 따라가듯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냥 순회에 참석하는 순원이었는데 요즘 청년 부부들은 자기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곳에 찾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앉은 그 부부들의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을 교회에서 캐치해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응답해야만 믿음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름 본인의 경험과 많은 그 백그라운드를 다 경험하신 후에 나오는 귀한 말씀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은자매님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이야기 저도 들으면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젊은 세대를 함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많은 순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회가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품을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한다는 게 참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제 저만 알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 이런 너무 좋은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을 청년부도 많이 알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홍보해 그렇게 주시면 무서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동반 입대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준비하겠고요. 많은 공동체에서 청년부 많이 두드려 주셔서 우리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아니야 하고 알려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정말 소통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이거는 사실 부부간에서도 소통이 중요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와의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 한 말씀 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청년부들,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그 부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 예, 제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제가 청년부도 오래 했고 이제 성인 또 섬기게 되면서 정말 너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 순모임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은혜와 또 배움이 있는 곳이 성인의 순모임인 것 같아요. 성인 그쪽을 바라보시고 앞에 있어서 예. 그래서 그 성인 순 예배를 오게 되면은 정말 믿음의 선배들,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또 뭐 육아라든가 뭐 양육이라든가 또 일터라든가 삶의 진로라든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을 거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심장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젊은 세대가 성인 공동체에 잘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분들은 바로 우리 성인 세대인 것 같아요. 성인 공동체의 모든 리더십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세대가 차이가 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의 진심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되게 오래 해가지고요. 제가 30대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한 50대 때까지 해가지고 청년들의 이 변화를 이렇게 봤었거든요. 제가 30대 때는 청년들한테 그냥 뭐 하라 그러면 그냥 했거든요. 40대로 들어가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적응해갖고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늘 하던 사역이었는데 늘 말없이 됐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리더십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화 잘 안 내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면서 쟤 좀 이상한 애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태도가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조금 약간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 생각들이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한동안 계속 관찰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근데 제가 한 몇 년 지나서 한 3, 4년 정도 지나가지고 깨달았어요. 그 청년은 정말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진심 어린 제안을 했던 것이구나.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그 청년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뭐 어디 서 있으면 일부러 막 찾아가가지고 막 옆에서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인 세대가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태도가 안 좋다. 나는 저렇게 안 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맞아요. 난 저렇게 안 했는데. 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이지 저들이 틀린 게 아니다.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다. 부부관계 같으네요. 그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진심. 우리 젊은 세대도 공동체 잘 섬기고 싶고 공동체 정착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청년 세대, 젊은 세대가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 나이 든 성인들은요 자동적으로 가르치고 자동적으로 지적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뭐 그렇죠. 예.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공감하고 들어주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마음을 바꾸고 정말 그렇게 품어주기 시작할 때 세대 간의 연결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며 꺼낸 이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성인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개 공동체로 빠진다거나 또 교회를 떠난다거나 잘 하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들이 교회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미래성장위원회나 우리 당회 쪽에서 그리고 또 목회기획 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많은 논의와 토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기원 목사님, 교회적으로는 어떤 가이드라인, 뭐 지침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이제 저희 공동체 예를 집단 이주에 대한 예를 잠깐 들고 싶은데요. 저희 공동체 이제 포인트 5 공동체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서 그 자체적으로 결혼한 가정들이 생기면서 그 결혼한 순이 저희 공동체로 이주해 왔습니다. 전체 순이요? 전체 순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환영하고 지금 잘 정착하고 있고 순장님이 여기 지금 참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도 환영하고 그리고 그 순에서 또 단기 선교사가 나와서 저희 공동체에서 또 파송을 하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과 그런 예들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 교회 쪽에서 이 다양한 청년들의 그 요구와 또 성인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순 배정을 하려면 지역별로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 요 순을 할 수 있는 순을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충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저희 교회가 서로 이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잘 정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잘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답은 지금 논의 속에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저희 공동체 본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온누리 공동체 사역 지침서를 새로 발행을 했고 또 주일 전에 순장 공동체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요. 2006년, 2016년 그리고 2025년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젊은 세대 정착을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지연 자매님이 나오셨는데 이것이 이제 청년부의 하나의 결혼을 했지만 공동체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다락방을 저희가 링크 다락방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접속할 수 있는 성인들과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다락방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양재의 젊은 공동체들이 그렇게 젊은 세대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만남의 잔치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는 것처럼 우리 성인 공동체가 그런 행사들을 하진 않더라도 이제 이 젊은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링크 순과 링크 다락방을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장을 마련해서 준비된 공동체에 이 다락방을 혹은 순을 이렇게 서로 매치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하게 몇몇 가지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면 저희가 이 링크 청년부 내에 있는 링크 다락방 순과 또 그러면 이제 청년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3년 이상 혹은 자녀가 몇 살 이상 되면 성인으로 올라간다.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성인 공동체 준비된 그런 링크순과 링크 다락방으로 저희가 이제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이상준 장로님 말씀해 주신 그런 미래성장위원회에서 다양한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아이디얼하지만 또 성인 공동체 모두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준비되어지고 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실행하면서 젊은 세대를 저희가 잘 흡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가이드라인이 여러분 받으신 매뉴얼에 이미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의 부부 순이 링크 다락방 그 순으로 와서 몇 년을 거기서 공동체 적응하며 함께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여 결국은 공동체 안으로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긴 시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시간은 무슨 해답을 주는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2025년도 우리 오늘의 교회에 우리 성인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마주한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면서요. 2025년도 새롭게 순장님들이 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마음에 품고 함께 이 숙제를 풀어나가는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패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